피의 악마가 인간에게 들러붙어 탄생한 피의 마인, 파워. 그녀는 엄연한 악마로 취급받는 마인임에도 덴지와 버디를 맺고 데브런터로 활동해 덴지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제2의 가족이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체인소맨 이야기 파워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파워, 이명 피의 마인, 소속 공안 대마 특이사과. 파워는 아이보리톤의 연주황색 긴 생머리에 정수리 부근에 2개의 붉은색 뿔, 호박색의 십자 모양 동공과 뾰족한 상어 이빨이 특징입니다. 덴지가 몇 번이나 예쁘다고 평했을 만큼 겉모습 한정 작중 공식 미인으로 파워 본인도 자신이 귀엽단 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악마 형태의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씬한 글래머 체형인 줄 알았으나 그 실체는 가슴 패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덴지가 패드인 것을 알아차렸을 때 딱히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설명했던 것을 보면 본인의 가슴에 콤플렉스가 있다기보단 인간의 발명품에 대한 흥미와 신기함, 그리고 단순히 커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서 들킨 이후에도 쭉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시간대 배경이 90년대 후반임을 감안해도 파워는 사극에서나 들어볼 법한 고풍스러운 말투를 사용합니다. 인간을 싫어하고 하등생물 취급하는 데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언증은 기본에 사고방식과 행실 모두 막무가내여서 마치 어린애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인간과 유창한 대화가 가능하고 행실이 괴짜 같을지언정 지극히 인간스럽다는 점에서 마인치고는 지능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인에겐 인권이 주어지지 않아 의무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인의 개체별 지능과는 별개로 파워도 야생에서 들짐승을 잡아먹고 다녔어서 무식한 바보 같은 느낌을 주곤 합니다. 파워는 야생에서 들짐승의 피를 빨아먹으며 옷조차 걸치지 않은 원시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삐쩍 마른 고양이가 파워의 눈에 띄었는데 파워는 이 고양이에게 야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토실토실 살찌워서 잡아먹겠다며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데브런터에게 부상당한 박쥐의 악마가 파워에게 피를 쥐어짤 만한 인간을 데려오라며 야코를 납치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파워는 이 시기쯤 마키마에게 잡힌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덴지의 영입과 맞물려 특이사과 소속이자 덴지의 버디가 됩니다. 파워는 덴지에게 데브런터가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덴지가 악마에게서 야코를 구해준다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덴지와 함께 외출 허가를 받은 뒤 박쥐의 악마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파워는 망치로 덴지의 후두부를 가격하더니 박쥐의 악마에게 끌고 갑니다. 하지만 박쥐가 약속을 어기고 야코를 집어삼키자 파워는 포치타를 쓰다듬을 수 없게 된 덴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해가 간다며 모든 의욕을 잃은 채 박쥐에게 삼켜집니다. 그러자 파워에게 동질감을 느낀 덴지는 체인소맨으로 각성해 박쥐의 악마를 격파하고 가슴, 아니 파워한 야코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이후 거머리의 악마가 난입했는데 파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덴지도 피가 부족해지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아키 일행이 늦지 않게 현장에 도착하면서 거머리의 악마를 해치워 상황을 종료시켰고 병원 퇴원 이후 파워와 덴지는 아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날 파워는 덴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가슴을 3회 만지게 해줬습니다. 이후 영혼의 악마 토벌 기념 회식을 마치고 다음날 라멘집에서 다 함께 점심을 먹던 중 사무라이 소드에게 습격당합니다. 파워는 총상을 입은 히메노를 지혈시키며 관망했지만 아키가 무력화되고 히메노까지 소멸하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조용히 도망쳤습니다. 마키마의 활약으로 야쿠자들을 쫓아낸 이후 덴지와 함께 키시베에게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파워와 덴지가 키시베에게 생채기를 낼 정도까진 성장하자 건물에 농성하던 야쿠자 습격 작전에 참가합니다. 파워는 덴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좀비들이 가득한 층에서 잠시 멈췄는데 파워가 갑자기 좀비들에게 소리치더니 무기를 꺼내들고 단신으로 돌진합니다.
갑자기 파워가 왜 그랬는지는 불명이나 내심 사무라이 소드를 상대하긴 무서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덴지가 사무라이 소드를 제압한 이후 파워는 좀비들의 피를 대량으로 섭취한 덕에 지나치게 강해진 상태였었는데 마키마가 따로 데려가 강제로 피를 빼게 됩니다. 파워가 피를 빼는 사이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빔이 덴지의 임시 버디를 맡게 되었고, 이때 레제와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레제와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카페에서 덴지가 꽃다발을 쥔 채 레제를 기다렸을 때 근처에서 파워가 등장하면서 덴지의 버디로 복귀합니다. 덴지의 정보가 전세계로 퍼지는 바람에 체인소의 심장을 노리는 사람이 늘어났고 급기야 덴지의 호위팀까지 생기게 됩니다. 파워는 덴지의 호위를 가장한 미끼 임무 도중 코베니의 차를 발견하곤 냅다 운전석에 앉습니다. 면허 정도는 있으니 코베니에게 안심하라 했으나 직후 급발진으로 쿠로세와 덴지를 치어 죽입니다. 덴지야 불사신이니 상관없지만 쿠로세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지는데, 다행히 덴지를 노리던 미국의 데블헌터가 쿠로세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 밝혀지면서 의도치 않은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백화점에서 산타클로스의 인형 군단과 콴시 일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산타클로스가 노인의 심장과 아이들을 바쳐 백화점에 있는 모든 인원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에서 파워를 포함한 이들은 어둠의 악마를 목도함과 동시에 전원의 팔을 잘린 채 전멸할 위기에 처했는데, 거미의 악마 능력으로 마키마가 등장하면서 구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파워는 어둠의 악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어둠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밤만 되면 공포에 몸부림쳤습니다. 파워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덴지와 아키는 교대로 파워를 돌보게 됩니다. 다행히 파워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고, 파워는 자신을 돌봐주느라 마키마와 여행을 가지 못한 덴지에게 사과하며 덴지에게 자신의 피를 빨게 합니다. 그런 덴지, 아키와의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훗날 총에 마인이 된 채 돌아온 아키를 덴지가 직접 죽이게 되었고, 아키의 유산으로 방을 구해 덴지와 살게 됩니다. 이후 덴지가 마키마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따로 마키마의 호출을 받은 파워는 덴지의 생일 케이크를 들고 마키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덴지가 문을 연 순간 마키마가 총 모양 제스처를 취해 파워를 살해합니다. 사실 마키마는 처음부터 체인소맨을 노리고 있었는데, 덴지와 포치타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체인소맨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키마는 덴지의 정신을 붕괴시키려 했고, 아키와 파워를 덴지에게 소중한 존재로 만든 뒤 이들을 차례대로 살해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파워가 이전에 덴지에게 피를 먹인 덕에 덴지의 체내에 일부 깃들어 있었는데, 파워는 심층 세계에서 포치타의 살점을 먹고 피의 악마로 부활해 마키마와 일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키마의 권능엔 역부족이었는데, 마키마가 체인소맨을 넘겨준다면 다시 키워주겠다고 하자 파워는 즉시 마키마에게 체인소맨을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파워는 덴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더니 갑자기 체인소맨을 들고 도망칩니다. 파워는 어째서 자신이 마키마를 거역했는지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자신에게 처음으로 생긴 친구를 차마 버릴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이후 사지를 뜯겨가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덴지를 쓰레기통 안에 숨긴 파워는 덴지의 심층 세계에서 파워인 채로 재회합니다. 덴지가 다시 만나게 될 피의 악마는 분명 적이겠지만 어떻게든 친해져서 파워로 되돌려달라며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계약을 맺고 사망합니다. 이후 마키마를 쓰러뜨릴 것을 결심한 덴지는 마키마가 덴지로 위장한 포치타를 쓰러뜨리고 방심했을 때 파워의 피로 만든 체인소로 기습합니다. 당시 파워는 이미 완전히 퇴장한 상태였지만 덴지에게 넘겨준 피가 마키마의 재생을 방해하면서 마키마 제압 작전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파워는 악마가 인간의 시체에 들러붙은 마인이어서 신체 구조는 인간과 동일하지만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즉사인 상황에서도 잠시나마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을 보유했으며 악마처럼 피를 마시면 즉시 회복합니다. 하지만 덴지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은 불가능해 키시베는 이를 반불사신이라 평했습니다. 모든 마인은 악마였을 때보단 다소 약해지는데요. 만약 마인이 된 악마가 강한 존재였다면 마인이 된 상태에서도 지나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며 파워의 경우 공안에서 주기적으로 피를 뽑았습니다. 안 그래도 마인이 되면서 약해졌는데 피까지 뽑혀 한층 더 약화된 상태로 활동했기 때문에 작중에선 파워의 전력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인 파워의 전력이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워의 대표적인 능력은 혈액 조작입니다. 파워는 주로 자신의 피로 망치, 도끼, 칼 등 근접 무기를 형성해서 싸웠는데요. 망치를 만들어 덴지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즉석에서 자신의 피를 뽑아 활용했지만 미리 뽑아둔 피를 배치해두면 원격 조작도 가능합니다. 파워의 피가 대상의 상처에 침투하게 되면 내부에서 지속적인 출혈을 일으켜 재생을 방해하는 부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시베가 파워의 창을 쥐고 부러뜨리거나 주먹과 발차기로도 파괴했을 만큼 구성 물질이 엄연히 혈액이기 때문에 강도가 특출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지만 타인의 피를 일부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 아키와 히메노의 상처를 지혈하기도 했습니다. 파워는 심층 세계에서 푸지타의 살점을 먹은 덕에 잠시나마 악마의 모습으로 부활했는데요. 마인이었을 때보다 모든 능력이 강화되면서 기존엔 높은 집중력을 요구했던 타인의 혈액 조작이 자유자재로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파워는 손짓 한 번으로 다수의 피를 조작해 날부치들이 몸을 꿰뚫고 나오게 했는데 체내에 피가 흐르는 모든 생명체에게 통용될 뿐더러 회피할 방법이 없는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순식간에 데브런터 부대를 몰살시켰으며 마키마에겐 원격으로 무수한 날부치를 내리꽂아 파워가 잠시나마 압도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체인소맨 최고의 인기를 보유했던 파워. 계산된 속셈이나 의도적인 악행이 아닌 오직 본능에 따른 순수 악인 모습이 매력적이었는데요. 철저하게 본인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파워가 본능을 거스를 만큼 덴지를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마냥 철부지 같았던 파워의 성장이 훈훈하면서도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